신라의 전성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진흥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만의 절반에 달하는 광활한 영토를 개척하고 젊은이들의 기상을 드높인 화랑도를 창설하며 신라를 동북아의 강국으로 우뚝 세우신 분이시죠. 그의 치세는 그야말로 눈부신 업적으로 가득 찬 신라 역사상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위대한 왕의 빛나는 영광 뒤편에는 신라 왕조의 근간마저 흔들리게 했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과연 우리는 신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진흥왕의 치세가 품고 있던 숨겨진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익숙한 영웅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예상치 못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할 겁니다. 진흥왕께서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셨을 때 신라는 결코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 국가의 미래는 불투명해 보였고 내부적으로도 아직 기반이 탄탄하지 못했죠. 하지만 진흥왕은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을 기회로 삼아 신라의 국력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다. 그의 업적은 참으로 다채롭습니다. 먼저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 화랑도를 창설하셨죠. 이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신라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줄 인재 양성의 요람이자 국난을 헤쳐나갈 용맹한 전사들을 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젊은 화랑들은 심신을 단련하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백성에 대한 사랑을 배우고 훗날 신라 통일의 주역으로 성장하며 신라의 미래를 밝게 비추었습니다. 또한 진흥왕께서는 삼국 경쟁의 요충지이자 백제와 고구려가 끊임없이 탐내던 전략적 요충지였던 한강 유역을 결국 신라의 품으로 가져오며 국가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결정적인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한강 유역을 확보함으로써 신라는 황해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고 중국과의 직접 교역을 통해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굳건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죠. 이는 신라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 한반도 정세의 판도를 뒤바꾸는 결정적인 한 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관가야를 병합한 데 이어 대가야마저 정복하시며 가야 연맹을 완전히 신라의 품으로 안으셨습니다. 이로써 신라는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국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죠. 말 그대로 신라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신 분이 바로 진흥왕이시며 그의 강력한 리더십이 신라의 영토를 지금의 경상도를 넘어 한반도 중부까지 확장시켰던 겁니다. 이처럼 진흥왕의 치세는 대외적으로는 영토 확장을, 대내적으로는 국력 신장과 인재 양성을 통해 신라의 황금기를 활짝 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성군의 시대였죠. 백성들은 새로운 영토에서 풍요를 누리고 젊은이들은 화랑도를 통해 미래를 꿈꿨을 겁니다. 하지만 이토록 눈부신 영광의 이면에는 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급격한 성장과 변화는 늘 크고 작은 그림자를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진흥왕 시대의 역동적인 개혁과 영토 확장은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숨겨진 그림자의 실체, 즉 왕조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역대급 반란의 전말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진흥왕의 치세는 분명 신라 역사에 길이 남을 황금기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셨지만 흔들리던 왕국의 기틀을 굳건히 다지셨죠.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화랑도를 창설하셨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한강 유역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고 급기야 대가야마저 신라의 품으로 안으시며 한반도 남부의 패권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신라 영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확장되었고요. 겉으론 모든 것이 순조롭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풍요를 누리는 백성들의 얼굴엔 희망이 가득했고 화랑도를 통해 담대한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의 기상 역시 하늘을 찔렀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단단한 성벽도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법이죠. 이 눈부신 영광의 뒤편에는 왕조의 근간을 위협할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대체 무엇이 진흥왕 시대의 굳건함을 흔들려 했을까요?
신라 지도를 새로 그리셨던 진흥왕의 급진적 개혁과 영토 확장은 위대한 업적이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기도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맹렬히 뿌리 내리고 가지를 뻗어나갈 때 그 그늘 아래 작은 식물들이 햇빛을 빼앗겨 시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왕권이 강화될수록 대대로 권력을 누려온 기존의 강력한 귀족 세력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오랜 시간 자신들의 것이라 여겼던 기득권과 권력이 점차 왕에게로 집중되면서 그들의 불만은 깊은 골짜기처럼 패여갔습니다. 왕의 개혁이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위협한다고 여겼던 이들은 겉으론 순종하는 척하면서도 내면으론 불온한 생각들을 키워나갔습니다. 감히 왕에게 직접 반기를 들 수는 없었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죠. 새롭게 신라에 편입된 영토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지배자가 바뀌며 낯선 법과 제도에 적응해야 했고 때로는 고향을 떠나 강제 이주를 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받지 못하고 신라 풍습을 강요받으며 느껴야 했던 소외감과 저항감은 조용히 쌓여갔죠. 새로운 땅에서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부의 적을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미쳐보지 못했던 내부의 균열들이 서서히 왕실을 향한 불온한 시선과 소문으로 번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가 던져지듯 불안한 속삭임들은 신라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왕의 눈을 피해 어둠 속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귀족들의 목소리, 새로운 지배 질서에 반발하는 피정복민들의 움직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교묘하게 부추기며 혼란을 틈타 세력을 확장하려는 이들의 은밀한 접촉들이 신라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씨앗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이 뿌리내렸고 마치 작은 불씨가 마른 장작에 옮겨붙듯 왕조의 존립을 뒤흔들 반란의 거대한 불길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진흥왕 시대를 찬란하게 만들었던 그 힘찬 추진력이 역설적으로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셈입니다. 진흥왕은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겉으로 드러난 영광에 가려진 내부 위협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걸까요? 그의 치세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라를 뒤흔들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왕조 근간을 뒤흔들었던 역대급 반란의 전말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진흥왕의 치세에 드리워진 그림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라를 뒤흔들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왕조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었던 심각한 내부 위기 국면의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사만의 절반을 아우르는 대국으로 신라를 이끌었던 진흥왕이었지만 그의 눈부신 업적 뒤에는 백성들의 깊은 불만과 권력층의 미묘한 갈등이 꿈틀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거대한 산맥 아래 숨겨진 활화산처럼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던 신라 사회의 내부에서 들끓던 불씨는 마침내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왕조의 안정성 자체를 위협할 만큼 신라 사회 내부의 긴장과 균열은 위험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당시 신라의 수도 서라벌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불안과 긴장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도성 안팎에서는 통치 질서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확산됐고 특히 귀족 사회와 새로 편입된 지역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왕권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기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범위와 파급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히 몇몇 불평분자들이 일으킨 소요 사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신라 건국 이래 보기 드물 정도로 왕조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구조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신라 사회 전반에는 극도의 긴장과 불안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진흥왕은 이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신라의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 가슴이 미어졌을 테죠. 왕궁은 순식간에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신하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지만 진흥왕은 혼란 속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즉시 최고위 신하들을 불러 모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도성 안팎의 소란과 긴박한 보고가 회의실 안까지 생생하게 들려오는 절박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인가? 왕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통치체계의 여러 지점에서 왕권의 통제가 흔들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조정 내부와 지방사회 전반에서 혼란과 불신이 깊어졌고, 이 과정에서 신라 사회 전반에는 긴장과 불신이 깊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조정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군사 행정적 조치를 강화했지만 갈등과 불안의 확산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도성 안팎의 불안은 커졌고 민심은 흔들렸으며 조정 내부의 긴장도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진흥왕은 어떻게 신라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왕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자신이 이룩한 신라의 모든 것을 지켜내야만 했으니까요. 진흥왕은 혼란을 키울 수 있는 세력과 갈등의 뿌리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인 선택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위기를 어떤 지혜와 용기로 헤쳐나갔을까요? 그의 리더십은 이 폭풍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을까요? 아니면 깊은 상처를 남겼을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만의 패자로 군림했던 진흥왕, 그의 치세에 닥친 가장 큰 시련은 바로 내부의 분열이었던 겁니다. 이 위기 국면은 신라 왕조의 깊은 상처와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정한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위기 국면을 어떻게 관리하고 수습했는지를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던 그 순간, 진흥왕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왕실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고 조용히 쌓여가던 불만의 파장은 조정과 왕권의 권위까지 흔들 수 있는 수준으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왕좌를 지키는 것을 넘어 온 힘을 다해 쌓아올린 신라의 모든 것을 지켜내야만 했으니까요. 마침내 신라의 명운을 좌우할 결정적인 선택을 내려야 했던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진흥왕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너져가는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혼란에 빠진 국가를 구원하기 위한 그의 강인한 의지는 그 어떤 거대한 폭풍우보다도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으니 말입니다. 진흥왕은 이러한 내부 균열이 큰 정치적 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왕권을 강화하고 통치 구조를 재정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덮치려다 단단한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듯 그의 강경한 통치 강화는 내부의 대규모 정치적 충돌로 폭발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라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인 순간, 그는 국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정을 수습하고 통제력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국면은 신라 사회에 깊은 긴장과 상처를 남겼고 진흥왕은 이를 수습하며 새로운 통치 질서를 정비해야 했습니다. 왕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던 움직임은 강하게 통제되었고 국가 기강을 다잡는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불안에 떨던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책들도 신중하게 펼쳐졌죠. 그는 단순히 반란 세력을 처단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의 기틀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제도 개혁에도 전력을 다해 박차를 가했습니다. 마치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뒤 무너진 집을 재건하듯 신라의 사회 시스템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강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거대한 사건은 진흥왕의 통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권력의 분산을 극도로 경계하며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 했고 오직 왕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하며 새로운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었던 신라는 이 거대한 시련을 겪으며 역설적으로 더욱 단단하고 응집력 있는 국가로 거듭났던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다는 사실은 진흥왕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웠을 겁니다. 왕좌의 무게는 영광만큼이나 고독하고 무거웠으니까요.
그는 아마도 이 반란을 통해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의 균열과 갈등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임을 깨달았을 테죠. 빛나는 업적 뒤에는 늘 이처럼 처절한 고뇌와 희생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진흥왕은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숙명처럼 온몸으로 체험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흥왕의 시대를 다시금 돌아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영토를 확장했던 위대한 정복군주의 모습만이 아니라 왕조의 존립을 뒤흔들었던 내부의 위협에 맞서 싸웠던 그의 숨겨진 진실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번영해 보이는 조직이나 국가라 할지라도 내부의 갈등과 불만을 외면하고 덮어두려 할 때 얼마나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지 진흥왕의 이야기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거목이라 할지라도 속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작은 바람에도 속절없이 쉽게 쓰러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리더의 역할은 단순히 눈앞의 목표를 향해 맹목적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한 내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불씨를 미리 감지하며 필요할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과감한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죠. 진흥왕은 바로 그런 통찰력과 강인한 리더십을 통해 신라를 파국 직전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그의 빛나는 업적 뒤에는 이처럼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겁니다.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고난과 함께하며 진정한 영웅은 그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는 진리를 진흥왕은 우리에게 묵묵히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의 피와 땀, 그리고 깊은 고뇌와 희생이 있었기에 신라는 비로소 사만통일의 확고한 기틀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이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